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과 함께 앞으로 국회 상황 어떨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일단 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당히 격하게 아주 이 반응을 보였어요. 반발을 아주 강하게 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한 2시 반쯤이었죠.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할 때, 정기국회 개회사를 할 때,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 순간에 특히 아주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한 거죠. 예. 일부 의원들은 막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퇴정을 했고, 그 이후에 이제 뭐 의원총회라든지 뭐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고, 그리고 밤 심야에는 이제 국회의장실까지 들어가서 지금 이제 현재 하면은 이제 그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, 그 이후에 이제 나가는 상황인 거죠. 어쨌든 밤 11시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1시간 반 정도,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1시간 반 정도 이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서 이제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했고, 그 과정에서 이제 고성이 오가고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고 뭐 그런 광경도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. 예. 사실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서 몸싸움하는 저런 광경은 거의 정말 극히 드문 일이 아니라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. 여당 의원들이. 그러니까 뭐 여소야대 국회 그리고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20대 국회는 확실히 야당이 장악을 하고 있구나, 이런 것을 이제 온 국민이 이제 절감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정세균 의장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?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를 리 없을 테고, 특히 뭐 우병우 수석 문제 얘기할 때쯤은 그냥 일단 들어보자라는 분위기였답니다. 그리고 공수처 얘기하니까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거기다 대고 사드로 하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. 그렇죠. 그 단계를 이미 다 준비를 했을 텐데 어떤 뭐 정세균 의장의 의도가 있었을까요?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 이 정도 그 여당에서 반발하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.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본 생각은 여소야대 상태에서의 그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,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, 본인이 그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제 개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. 이제 이 국회의장은 영어로 미스터 스피커다.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쓴소리도 할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을 아니다.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그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을 상당히 강력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높고, 그러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제 그런 걸 사전에 간파하고 막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길들이기라 그럴까요? 하여튼 경고를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반발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정기국회 첫 회의 첫 그 개회사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뭐 존재감 또는 뭐 다른 어떤 이 지금 국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, 이걸 바라보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또 역으로 또 더 강하게 반발해서 아예 뭐 의장권을 빼앗겠다든가 뭐 사퇴하라,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제 그 정 의장이 그 사회 보는 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. 그래서 그 사회권도 국회 부의장한테 넘겨라.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경안을 처리하고, 지금 이제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할 게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을 그 부의장한테 넘기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, 그리고 어제 이 개회사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,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, 뭐 정 의장이 뭐 이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. 글쎄요, 한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정 의장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쉽게 굽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각종 뭐 민생 법안이라든지 쟁점 법안들 처리한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의장이 상당한 그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분명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, 뭐 길들이기를 할 필요가 있다,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뭐 향후에도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놓고서 여당과 국회의장, 여당과 야당 간에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그 정세균 의장이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그 뭐 꿈, 희망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, 뭐 대권의 지금 후보 반열에서 안전이 빠져 있는 건 아니다, 본인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입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 그 대권 관련한 그 꿈이
당연히 있겠죠. 당연히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당장은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이어서 내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대선을 이제 보고 할 수도 있고요. 예. 아니면 어떤 상황이 뭐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.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죠. 이러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또 국민의당에서는 국회의장 흔들기다, 너무 흔들어대지 마라,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우병우 문제 덮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이런 음모론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.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겠죠. 특히 이제 어제 그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정수석이 그 사정기관을 총괄하는데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 받는다는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, 그런 의미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, 공수처라고 줄여서 말하죠.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가장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인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여당과 이제 정부를 코너에 몰겠다, 이제 그런 의지인 거죠.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